헌법재판소에서 내일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네. 제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재판부 직권이라서도 네, 그렇죠. 눈길이 많이 가는데 네. 조 단장의 내일 출석, 음. 증언 이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수방사령관 이진우가 네. 헌법재판소에 와서 선별적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정부 측의 질의는 거의 모로서에 또는 뭐 답변이 제한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네. 대신 윤석열 측 답변에는 또 윤석열 측 입장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아하. 그건 최초 저하고 면담했을 인터뷰했을 때 하고 또 국방위에 왔을 때 내용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수방사령관 말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 그 밑에 직속부와 네. 실제 투입한 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경비단장은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서 전투력을 병력들을 투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증언을 받겠다는 게 헌재의 입장이고, 네. 그리고 경비단장은 수사 과정에서 많이 진실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도 어느 정도 얘기할지는 의문인데, 네. 그래도 수방사령관보다는 보다 더 자세히 증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의 직권으로 불렀다는 거, 네. 그 말은 뭐냐면은 이진우가 뭐라고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증언이 바뀌니까 그렇죠. 뉘앙스가 달라지니까 네, 확실히 확인하겠다, 네, 확실히 해두겠다 이 네. 의미 그건 대단히 중요하네요. 중요한 것이 이 윤석열이가 이진우 사령관한테 전화해서 총을 쏴서라도 네.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고 나와라 본회의장 이거를 전화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것을 이진우가 수사 과정에서 증언한 것이 아니라 이진우의 전속 부관 그날은 차량 안에 타고 지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좌석에 전속 부관이 앉고 바로 뒷좌석에 예. 앉잖아요. 그리고 군용차는 좀 좁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다들 여기서 뒤에서 전화하는 거를 전속 부관이 다 듣는 거죠. 그래서 다 듣는데 네. 전속 부관이 총을 쏴서라도 집어내라 이런 소리를 듣고 뭐 완전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생생히 기억하고 그래서 그것을 증언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 윤석열 변호인단에서 네. 한 번 나와서 백브리핑 할 때 예. 윤석열은 체포의 첫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내가 증언을 해야 되겠다 해서 수사 받으면서 그런 것들을 증언을 했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방사령관 이진우는 제대로 증언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밑에 경비단장을 불러서 하는 걸로 보이고 조금 기대되는 면이 있습니다. 어느 그래요. 정도 진실에 접근될지. 네. 진짜 들은 대로 자기가 네. 겪은 대로라고 얘기를 해주기를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방청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소방청장도 이상민한테 전화 받아가지고 단전단수 그 얘기 그게 또 또렷하게 기억되고 알 수밖에 없는 게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과 논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부하들하고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들었으니까 맞아, 맞아. 음. 그 얘기 또 증언할 사람이 많은 네. 거고. 이상민이가 헌재에 나와서 답변은 코미디예요. 네. 자기가 그 윤석열 책상 위에 있는 메모지를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단전 단수가 있더라. 그래서 뭐 그거를 확인 차원에서 했다. 네. 윤석열 책상 위에 있는 걸 그럼 훔쳐 봅니까? 그 위에 분명히 거기 단전 단수 있으면 행정안전부 장관 위에 적히고 기재부 장관처럼 줄 적고 이렇게 돼 있을 텐데 네. 그럼 다 분명히 봤을 텐데 아니 멀리서 바라봤는데 시력이 얼마인지 몰라도 멀리서 바라보고 단전 단수 있다고 확인합니까? 그럼 대통령한테 물어야죠. 저 쪽지 이 행안부 장관 저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 뭡니까? 저한테 지시하는 겁니까? 물어야 되는 거지. 그럴 수 있겠네요. 해도 네. 코미디죠. 그러니까 매번 변론이 있을 네. 때마다 코미디가 그것도 멀리서 바라보니까 예. 그럼 나무 대통령 책상 훔쳐본다는 겁니까? 그것도 이상하네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시 문건을 받고 본인이 조치를 했는데 그 내란죄에 연루 안 되기 위해서 그냥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참고 사항으로 알고 나중에 생각나서 확인을 했다. 아니 누가 그렇게 그렇죠. 믿을겠습니까? 당연히 김용현도 행안부 장관에 주는 문서를 만들었다 하잖아요. 네. 그 문서 만든 거 다 주는 거죠. 뭐 책상에 있는 거. 네. 최초에는 먼발치에서 봤을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주기 전에 행안부 장관 뭐 이런 거. 뭐 준비해 놨네. 했네 뭐 하고 이렇게. 언제 주시지 않는데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대통령실 집무실에 준비가 돼 있다. 그거는 네. 미리미리 이걸 네. 임무를 줄 것을 만들어 놓고 기획을 해 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역으로 정확히 표현하셨는데 대통령이 이미 비상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방증 증거인 거죠. 임무를 그리고 본인만 주기 위해서. 빠져나가려고 나는 그거 안 받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시 제대로 안 했다. 참고로 하기만 한 거다라는 이상민 장관의 터무니없는. 그러면서도 또 비상국무회의는 한 걸로 알고 있다. 거기 온 사람은 다 비상계엄에 대한 국무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 네. 윤석열 편을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암파 4인방은 역시 다 윤석열과 한 몸이다. 이상민 장관, 김용현 장관, 여인영 여인영, 방첩 예. 전 방첩사령관은 다 그 윤석열에게 유리한 이런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의 모습을 보면은 최상목 대행이 떠오르기도 하고 네. 그 비상 입법기구 그 문건 그렇죠. 그 접혀 있는 거 뭐 그 접혀 있는 죄를 받아가지고 보지도 않았다 이 얘기를 또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대통령이 준 서류 문건을 접혀 있든 접혀 있으면 오히려 더 펴봐야지. 빨리 펴봐야겠다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내용이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지시길래 네. 이런 생각하면서 봤을 텐데 그거를 끝까지 안 맞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법적으로 책임을 안 지기 위한 그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얘기만 늘어놓고 있다. 네. 국민들이 다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또 피할 수 변호사의 없고요. 조언을 받아서 법적인 조언을 받아서 법적 조언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은 법을 피해갈 것인가 충분히 연구를 했으리라고 보고요. 아하.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법조인이잖아요. 본인 스스로 판사 잘 아는 출신. 거죠. 네. 판사 출신이니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지 그래서 법꾸라지처럼 이렇게 빠져나가고 빠져나가려고.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또 이상민 장관은 더 나쁜 것은 국정조사, 네,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 나와서는 그냥 답변을 안 했어요. 정인 선서도 안 하고 장관 정도 되면은 그 청문회는 국민 법정이잖아요. 거기 와서 국민께 자세히 보고하고 말하는 것은 의무인데 그런 것들을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아예 정인 선서도 안 하고 전혀 응하지도 않았죠. 네. 어제 이제 헌재 나가서는 증언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증언 거기에 또 거짓이 있으면은 또 네. 큰일 나는 거니까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윤석열은 계속해서 어제도 보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하고 네. 그야말로 설전을 벌이더라고요. 네. 공개 네. 발언을 통해 가지고 네, 그렇죠. 아니 탄핵 이거 하고 이런 거는 국회 권한인데 그거 네. 가지고 계엄할 수 있냐 이런 취지로 네. 얘기하니까 비상사태 이거 계엄 비상계엄은 너 대통령 권한이다 이런 네.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거기 전제 조건이 예. 있죠. 권한을 있긴 맞는데 음. 헌법과 법의 테두리 내에서 권한 행사를 하는 거예요. 네. 국회는 국회법과 헌법 권한 내에서 실제 탄핵도 한 거고 한 겁니다. 네. 근데 윤석열은 헌법을 초월해서 비상계엄을 자기의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헌법 77조에는 조건이 있잖아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항에서만 비상계엄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사항이 아닌데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네. 윤석열은 법과 헌법을 벗어나서 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공직자나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또 권한을 행사할 때도
법과 규정, 헌법 테두리 내에서 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윤석열을 그걸 벗어나고 아주 중대하게 벗어났기 때문에 탄핵 사유라는 거고, 정청래 의원이 얘기한 것은 국회에서 한 것은 그럼요. 국회법 내에서 내에서 한 한 거죠. 겁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헌법을 네. 벗어나서 네. 법을 벗어나서 한 거 아닌데 그걸 또 똑같이 얘기하려고 하니까 윤석열 네, 그 모습이 그렇죠. 탄핵 심판을 왜 받고 있는지 잘 모르나 봐요. 네, 네. 국회에서 탄핵이 됐는지 모르나 봐요. 제가 모르는 건지 군에 있을 몰식하는 때도 건지. 예하 지휘관들한테 군에서 말하는 것들이 이제 중대장, 대대장, 뭐 네. 연대장 이런 지휘관들한테 지휘를 소신껏 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앞에 단어를 빼고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소신껏 해라. 소신껏 그래서 해라. 제가 늘 강조해요. 그 소신껏 해라라는 단어 속에는 앞에 가로 열고 가로 잡고 이게 빠졌다. 법과 헌법과 법과 규정 테두리 내에서 소신껏 하라는 거다. 그걸 초월해서 하라는 건 아니다라는 걸 저는 늘 전제로 달고 얘기를 해줘요. 그 앞에 법과 그럼요. 규정, 헌법 테두리 내에서 소신껏 하라 이거죠. 그 네. 헌법의 수호자 네,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사람이 네. 그 헌법을 뛰어넘어서 헌법을 어기면서 국헌 문란을 하면서 계엄을 했다. 그거 내 권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궤변입니다. 궤변. 네,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이 변론. 뭐 아까 내일도 중요한 이 증인이 나온다고 하셨지만은 내일까지로 일단은 증인 신문은 마무리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가 채택이 안 됐어요. 증인 채택이. 네, 그렇죠. 예. 내일이 마지막 변론이잖아요. 목요일. 그리고 추가 변론을 할지가 아직 결정은 안 된다. 아마 하면은 벌써 결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네. 내일 8차 변론까지 해도 헌재에서 충분히 음. 이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될 거라고 보고 이미 그 판단은 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판단을 헌재에서는 이미 그 마지막 날 할 수 있는 걸 쓰고 있을 겁니다. 초안을. 준비를 하고 있을 거다. 네, 초안 쓰고 있을 거다. 그래요. 아마 뭐 한두 최후 변론 뭐 시간만 주고 마무리가 되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저도 하게 그렇죠. 되는데 네,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